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기업이죠. USA Rare Earth, 줄여서 USAR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만 볼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그 배경에는 현재 세계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큰 힘들이 얽혀 있어요. 지정학적 경쟁이라든지 또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전략,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요.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판 자원 전쟁의 최전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지정학, 경제, 산업 정책, 이런 큰 그림들이 다 얽혀 있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USA Rare Earth 주가 급등 사건 이면에 있는 그 다층적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일단 큰 그림, 그러니까 미중 경쟁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는지, 또 미국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그 첫 단추는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전략적인 경쟁 구도요. 그렇죠. 미중 패권 경쟁이야 이제 경제, 기술, 군사 안 가리고 다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희토류가 이 경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된 걸까요? 희토류,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히토류, Rare Earth Elements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굉장히 희귀한 금속일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각에 비교적 흔하게 분포하는 17개의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희귀해서 희토류가 아니군요. 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원소들을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채굴하고 또 이걸 분리하고 정제해서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고순도 금속이나 화합물 형태로 만드는 그 과정, 그 기술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부담도 좀 크고요. 그러니까 매장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희토류가 현대 산업, 특히 첨단 기술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흔히들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계는 당연하고요. 전기차의 고성능 모터나 풍력 발전기 터빈, 또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에도요?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군사 분야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정밀 유도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최첨단 무기 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랑 국가 안보, 이 두 가지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착한 건 그 원광석을 실제 쓸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소재로 만드는 정제 및 가공 능력입니다. 이게 거의 90%에 육박해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90%요? 이야, 이건 거의 독과점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희토류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제한해버리면 미국 전체의 첨단 산업, 생태계나 국방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외교적인 압박카드로 쓰려는 듯한 움직임을 몇 번 보였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도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실제로 취했었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USA Rare Earth라는 자국 기업과 접촉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특정 기업을 도와주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중국이 언제든 희토류를 무기처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하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비단 USA Rare Earth라는 한 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이미 MP Materials라는 다른 히토류 기업에 국방 생산법 DPA라고 하죠. 그 자금을 투입했고요. 또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인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기업에도 아주 큰 규모의 정책 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리튬도 핵심 광물 중 하나니까요. 아, 다른 기업들에도 이미 지원이 들어가고 있었군요. 네, 이 모든 움직임들은 결국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추고 미국 본토와 또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체적인 생산, 가공, 제조 생태계, 그러니까 일종의 자원 블럭을 구축하려는 아주 명확한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두었을 법한 영역인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런 거군요. 이게 바로 요즘 자주 들리는 경제안보, 이코노믹 시큐리티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요. 정부가 핵심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비로소 USIR 이하의 그 주가 급등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벌어지는 와중에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소식 하나가 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장 초반에 9% 올랐다가 정규장 마감 때는 무려 23%나 더 폭등해서 하루 만에 총 32%나 올랐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도대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단순 후재라고 보기에는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시장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USIR이라는 기업의 현재 가치나 단기적인 실적 전망 이런 것보다는요.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막대한 정책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아주 강하게 선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정책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혜택을 예상했길래 투자자들이 저렇게 몰려든 걸까요? 투자자들은 그 CEO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라는 그 표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읽어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융자 지원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또 국방부 같은 정부 기관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 그리고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정부 계약이나 세금 혜택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광산 개발이나 정제시설 건설에 항상 따라붙는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환경 규제나 인허가 절차 있잖아요. 이걸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소위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이 모든 잠재적인 혜택들을 통틀어서 정책 프리미엄, 폴리시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시장은 이 프리미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베팅을 한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럴만하네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MP 매티리얼즈는 국방부 투자를 직접 받았고 리튬 아메리카스는 에너지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USARR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의 선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USARR도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그 USA Rare Earth의 CEO인 바버라 헌프턴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히토류 분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경쟁사들을 의식한 발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발언은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 하나만 콕 집어서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MP 머테리얼즈나 USAR처럼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여러 미국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좀 건강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거든요.
특정 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라 여러 기업을 같이 키워서 산업 전체를 일으키겠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는 좀 관리해주고 성장의 파이는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이죠. 이런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밀어올린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제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재무 상태 이런 것 외에도 정부 정책과의 어떤 방향성 일치 여부, 그리고 더 크게는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기업 가치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의 산업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시장 원칙을 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국가 안보나 미래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 즉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로 명백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으로의 회귀. 네. 과거 냉전 시대에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기술 패권을 확보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전체를 미국 자국 내에서 완성하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수준을 넘어서 채굴부터 시작해서 분리, 정제, 가공, 그리고 최종 제품인 고성능 연구자석 생산까지 이어지는 그 전주의 밸류체인을 미국 땅 안에서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와,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층위에서 그리고 복합적인 전략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 전략이요.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앞서 여러 번 언급되긴 했지만 국방부나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이 MP 머테리얼스나 리튬 아메리카스 그리고 잠재적으로 USAR 같은 핵심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고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낮춰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정부가 직접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둘째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그 저가 공세로부터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희토류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일종의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국방 관련 조달 시에는 무조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가 다소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중국의 가격 덤핑에 맞서서 자국 산업 기반을 지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군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셋째는 이 광산 개발이나 정제시설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그 복잡한 환경 규제하고 인허가 절차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걸 좀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환경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자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적용 같은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니 절차 간소화도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전략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미국 혼자 힘으로만 다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요. G7이나 EU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 요즘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또는 동맹국 중심 공급망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구축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이나 공동 투자,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비중국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직접 투자, 가격 보장, 규제 완화, 거기에 동맹 협력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전략이네요.
이런 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USA 레어어스 같은 기업들에게는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부활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강화 같은 더 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군요. 네, 물론 뭐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가 확인된 이상 관련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USA 레어얼스 주가 급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측면들, 지정학적 경쟁, 시장의 반응,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혹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 뭐 관세나 무역 분쟁 같은 그런 표면적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처럼 미래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공급망을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이냐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이죠. 경쟁의 차원이 달라졌다. 네. 그리고 둘째는 국가 안보 논리와 경제적 효율성 논리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21세기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뭐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안보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렇죠. 셋째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특정 기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정책 프리미엄이요. 이게 때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나 재무 상태 이상으로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책 프리미엄의 힘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리와 같은 이런 필수 불가결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때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도 서슴지 않는 자원 민족주의, 리서스 내셔널리즘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과거처럼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나 시장 점유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 또 국가 전략과의 부합 정도,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가능성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USA 레어얼스의 그 주가 그래프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힘겨루기와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의 역동적인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USA Rare Earth 사례를 통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인 힘과 국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인 기업 가치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 산업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이슈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아마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했던 이 경제 안보와 자원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과연 히토리 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첨단 산업 분야들, 예를 들면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가 우리 각자의 투자 전략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